KDD3 슈터 마스터즈 2 파트 1 만물의 이론적 실제 새 진화를 위한 레인보우 재연결 노미 유전자 IP만한 현역 이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이제 키넌틱 디스코스 for daily liv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키넌틱 담론은 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KDD3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고 1, 2보다 3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또 이제 라이브 스트림 방송 3가 대성당 3, 브릿지웨이 스테이션 3 네트워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스피커 예샤는 기록자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문서로 남겨야 되는. 그래서 모든 저작권 예샤 아시아나 아레아스에 있다는 거고요. 실제 이것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뭐 질환, 뭐 이상 상태, 고통, 불행 예방하고 진단하고 처치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론적 탐구를 위해서 제공된다. 그러니까 아마 논쟁의 어떤 분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코멘트를 쓰고 있지만 실제는 진단하고 처치하고 치유하고 있는 거죠. 네? 내용들은 이론적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세션 1에서 우리가 세션 1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세션이 아니고 6시간 포맷이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 디스커션 해서 우리가 지금 본 게 이게 오프닝 디스커션이에요. 만물의 이론적 실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 읽어드린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가이디언들이 저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재미가 있는데 가디언들과 함께 써내려간다는 거죠. 간디 받아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써내릴 때 의식의 다른 층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저에게 가디언들이 이러한 장문위에서 원하는 것과 더불어 약간은 이런 안내 가이드 지도가 있다. 세션을 위해서 다시 읽을 거다.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KDL2에서 했던 이제 판판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브리핑을 하려고 하고 저는 정말 빠르게 판판테스 8스텝을 살펴볼 거다. KDL2를 보지 않고 3에 오신 분들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판판테스는 판클레아, 그 다음에 이 파나코알레타, 보카 평판 활성화를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활성화되는 거 이거 이해하셨죠? 판클레아하고 그 다음에 KDL2 동안에 이거 2가 이제 3월 23일에 시작해서 9월 6개월 만에 한 거죠. 바로 이제 간략한 것들을 볼 거고 프리뷰 KDL3 새로운 자료 여기서 이제 핵심이 얼스싱크 이게 이제 뚜라바디 활성화를 하는 이유예요. 얼스싱크 하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리제네시스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빠르게 프리뷰를 보는 거고 전체 일정의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프리뷰를 보려고 한다.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약간의 상세히 구성할 수 있다. 세션 3 이것들은 제가 몰랐던 모두 새로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ESHA도 처음 활성화한다는 거 아시겠죠? 세션 3 자료들이 가디언들이 정확히 지시된 KDDL3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재생을 위한 테크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우리 리제네시스가 핵심입니다. 다 재생하는 거다. 그래서 노미아, 선8 대성당들의 레인보우 저장소들. 그래서 에피아, 아르이아, 아름브라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공의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이제 에피아, 아르이아, 아름브라, 파나코레라, 스펙트럼, ELF, LUV 장들의 미디언 지구 네아트 플레인의 시간 장들 사이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저장소 리저버도 활성화하는 테크닉 뒤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는 딴 데로 가기 전에 몸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너무 몸이 형편이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 몸부터 이제 치료해주는 테크닉들이 처음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세션들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실행, 레인보우 런, 9일 동안에 6개 도시에서, 그러니까 8월 28일에서 9월 7일 날 하고 바로 이게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샤도 이게 몸에 익질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되게 막 이게 버벅거린다는가 반복하고 막 그래가지고 번역 정말 어려웠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설명을 쫙 할 텐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마야의 다크로드, 은하수 센터로 들어가는 게 이 마야의 다크로드라는 겁니다. 이 마야의 다크로드 신화, 그 다음에 9세계의 다크리버 격자들, 정원들, 행성의 역전 카이사이트, 5 통제 매트릭스, 그리고 9세계 정원들의 파종하는 레인보우에 의해서 행성의 레인보우 리저버들, 저장소들의 각성, 그 다음에 노미아 선 A 대성당들의 레인보우 저장소들로 제1행성의 인터페이스 사이트 활성화. 이게 이제 제목이 해당하는, 이게 9일 동안의 워크숍한 목적이다. 예. 그래서 레인보우 실행, 이것은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8월 28일 이후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라운드 러닝을 했던 이유입니다. 그라운드 러닝을 쳤던 이유입니다. hit이라고 썼으니까요. 예, 우리는 이 임무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카페리, 이 자동차, 이 페리오 있죠? 차 타고 옮기는 거, 그거를 잡아야 했고, 가디언들이 우리를 9일 동안에 6개 도시를 가게 했습니다. 비행기는 하나도 포함되지 있지 않았고 정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꽤나 이제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로드트립, 이 도보 여행입니다. 거의 길로 가는 로드트립이었고 안드레스가 운전을 했고 그 다음에 로드트립을 통해 갔었고 정원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예. 정원들을 묻고 왜 묻고라고 했을까? 예, 가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러한 사이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 가디언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냥 계속, go,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러니까 예자 계속 질문하잖아요. 예, 그 상황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예, 이해자도 계속 이제 그런 코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부분을 통과했고 그룹으로 하는 여행이었다. 그리고 나서 가디언들이 공고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예, 다크리버 격자들, 정원들은 세션 3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더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엘리멘탈 정화와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예, 다크로드 신화들은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로드 트랙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레인보우 저장소들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방금 가디언들이 저를 위해 함께 구성했던 정보 전체가 있는데 아틀란티스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격자들이 다크플라워가 아틀란티스 시대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시대들로 다시 돌아가는 유럽 격자들에 있는 레인보우 저장소들과 특정 격자 세트들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올드 월드라고 해요. 두 세계의 격자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격자가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우리가 이 혈점이나 경혈이나 혈락 이 경락이 변화하는 것처럼 지구의 격자도 변한다고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격자와 지금의 격자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극도 다르고 다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격자들을 정화하는 그 활성화였다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행성 템플라에 발생하고 있었던 다크 플라워링, 이걸 어둠의 개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둠의 개화. 예, 어둠의 개화 현상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겁니다. 레인보우 저장소의 활성화가 행성 템플라의 그 이슈들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세션 3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매우 흥분된 정보들입니다. 정말 흥분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오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려는 테크닉에 관한 정보고 이게 말했던 테크닉을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선 이 라이어트 얼스라고 표현하는데 난리가 난 지구래. 난리가 난 지구. 지금 지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4년에 세월호 일어났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15년부터 탄핵 정국에 들어간 게 지금 또다시 탄핵 해가지고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10년에 걸친 난리난 지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특별한 주파수들이 이러한 레인보우 주파수들과 관련되어야만 하는 우리가 하려는 다른 테크닉들을 살펴볼 거고 그건 기술적으로 더 먼 미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팡클레아 디플레인의
미디언 지구 주파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아티 플레이는 데이아티가 그 야륜 플로우가 완벽하게 활성화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체가 치유된 곳이에요. 거기 미디언 지구에 주파수로 끌어올리는 거다. 완전 내부 창조 플라즈마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클레아 디플레이는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지구가 별이 되는 지구의 진화를 위한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별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로 투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곳은 가디언들이 이러한 활성화를 통해 저를 데리고 간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주파수입니다. 매우 점잖지만 동시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부드럽다, 젠틀하다는 표현을 써요. 부드럽다, 젠틀이 부드럽고 뭐 점잖고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이번에는 아주 젠틀한 주파수다라는 얘기를 계속 쓰니까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과 레인보우 주파수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흥분됩니다. 이러한 레인보우 플라즘이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플라즘들은 프리덤 티칭들에서 전에 작업했던 레인보우 라이트 바디의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는 거야. 무지개 주파수에 해당하는 색깔이 아니다. 예, 여기서 라이트 바디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레인보우 플라즘은 주파수 확장의 다음 레벨입니다. 예. 그리고 행성 격자와 개인의 다차원 해부학 모두에서 다크 플라워링 현상의 지속을 저지하는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 레인보우. 예. 주파수가 가지고 있다. 레인보우 플라즘 주파수가 이 치유의 능력 주파수다.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주파수다, 플라즘 주파수다, 이 뭐 바이올릿 플라즘 주파수다 하면 뭐가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에너지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여러분들 한의사들이 이 전류 치료기 맞아봤어요? 전류 치료기? 미세 전류 치료기? 어떤 때는 막 두두두두두 했다가 어떤 때 뚝뚝뚝뚝 하다가 어떤 때는 막 끔찍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 주파수 변조해가지고 자극을 주는 거거든. 그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그 주파수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면은 주파수가 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주파수들이 들어오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 두두두두 들어올 때, 막, 딱딱딱딱 들어올 때, 아니면 뜨끔 들어올 때. 그리고 주파수 자체가 어떤 때는 아주 뜨겁게. 예, 근데 뜨겁지만은 부드럽게. 이걸 젠틀하다고 표현 계속 하더라고요. 차갑지만 너무 차갑지 않게. 예, 웜스와 쿨 얘기할 때도 이렇게 좀 완화돼. 춥지만 싫지 않은. 예? 이런 식으로. 어, 따뜻한 그 뭐 바이올렛하고 이거 파이어 할 때, 파이어하고 아이스 할 때 표현들도 유심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다 올 거거든요. 딱 올 때 더 알아차릴 수 있게 지식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치유할 능력이 있는 주파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논대의 껍질 5개 엘리멘탈 층들의 에피마랄 오버라이드, 플라즈마, 트루아바디 해부학의 5개 에피마랄 인터페이스 층들, 이것은 세션 3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플라즈마 바디, 트루아바디, 로투스 바디 계속 용어를 달리 쓰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아 바디에도 플라즈마 바디고, 플라즈마 바디는 플라즈마 자체가 차크라에서 연꽃들이 개화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로투스 바디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해샤가 어떤데 로투스 플라즈마, 뚜루아 플라즈마 이게 계속 섞었어. 어떤 때 다 같이 쓰고. 그러니까 하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플라즈마 바디, 뚜루아 바디, 그 다음에 로투스 바디. 그래서 노미아, 선에잇, 대성당들의 레인보우 저장소들로의 여행이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할 건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도. 테크닉 7 끝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격자 활성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연결하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세계를 연결한대요. 노미아, 선에잇, 대성당들 안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가디언들은 지구에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그곳들 안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위치입니다. 우리는 로드 트립을 통해 그곳을 관통했습니다. 예, 그곳은 제가 전에 가보지 못했던 아주 주목할 만한 장소였고, 격자들이 거기에서 활성화했을 때 우리가 전체에 걸쳐서 주파수를 할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필름들의 이러한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필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름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DVD와 함께 고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러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그 부분을 너무 이게 나누게 돼 정말로 신이 납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제가 제 파트에서 조금은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뭐 하여튼 번역이 좀 부드럽지 않지만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에피제네틱 오버레이를 거쳐서 노미 유전자가 활성화하고 에피메랄 캡슐이 구축하고 에피마 레인보우 라운드가 있고 레인보우 라이드 프로젝션 이동 수단에 당신의 구체 활성화하기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 길게 하는 데에는 노미 유전자 활성화 가디언들은 여전히 저에게 테크닉에 대한 트랜스미션을 지금도 주고 있고 노미 유전자에 대한 많은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KDDL3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끝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흥미진진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행성에서 레인보우 주파수들과 레인보우 저장소들이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미 유전자 활성화를 촉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인보우 주파수 활성화되면서 노미 유전자 활성화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미 유전자 내부 구조가 이때 정보가 남았는데 설명을 KDDL4에서 미룬 이유를 알겠어요. 그 안에 내부 구조는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 그게 10년이 된 거야. 이번에도 안 한 거야. 다음에 할 기회가 있다. 순서가 있어서 그런 거. 레인보우 주파수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DNA가 활성화했는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DNA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성이 모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플라즈마 형판에 이러한 주파수를 픽업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퍼레이션 페이스 믿음을 작동시키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 세션 1 테크닉 에 설명 들어가는 건데요. 설명이 깁니다. 길고 오히려 테크닉이 짧아요. 테크닉 이 설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크리스탈 리버페이스 세이프 호스트의 첫 번째 옥탄트 주기가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마 심장을 통해 현현하는 것에 대한 안내다. 세션 1 테크닉. 에피마 심장, 파이어, 아이스. 파이어, 이게 뭐야? 블루 아이스, 그 핑크 파이어죠. 파이어 아이스의 퀀텀을 증폭한다.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촉진된 지온에서 제피로노의 변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테크닉들은 우리가 이 짧은 리뷰들을 끝낸 후에 세션 1 테크닉들이다. 에피마 심장 활성화 테크닉이에요. 화이어, 아이스 퀀텀이고 이 두 개는 가디언들이 그것을 저에게 장문으로 주었던 것을 의미하는 긴 버전인데 가디언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주기를 원했던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방금 경청한 것들을 테크닉에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길어진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활성화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활성화들을 따라잡는 것과 가디언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여행들을 좀 더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샤는 좀 설명충입니다. 설명을 아주 그냥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친절한 거죠. 과도하게. 또 논쟁의 껍질, 크래킹, 판판, 스텝 이게 3라는 거고 그리고 KDL2에서 끝내기 시작을 했고 9월 20일 날 행성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성이 늦게 시작한 거예요. 9월 20일 날 해제를 시작했다는 게. 그리고 1과 2번은 두 개를 완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후식에 잠식하고 3번 할 거다. 테크닉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탈 브릿지웨이 1 보건센터 미디언 지구의 레이아트 플레인의 AD 2317에 5개 엘리멘탈 클리어링 정화룸입니다. 정화 방들, 정화 룸들, 정화의 방들로의 여행. 요것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KDDL2에서 하기를 원했던 거였는데 행성 레벨에서 어떤 좋은 활성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DDL2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던 논쟁의 껍질 클래킹에 해당하는 거였다.
이거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들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디언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디언들이 활성화 안 해주면 우리 못 쓴다는 거니까요. 이게 코스미니아스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가디언들과 함께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행성 레벨에서 논쟁의 껍질은 논쟁의 자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seat of contention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가디언들은 그 자체에 갈 충분한 주파수들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때 이래서 못했네요. 주파수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뽀갤 수가 없었네. 논쟁의 자리를. 테크닉 할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사전에 레인보우 주파수가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그걸 했기 때문에 논쟁의 껍질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 얘기네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쓰레기를 저기 뭐 이게 빗자루로 못 치는다니까요. 바위 덩어리를 포크레인 불러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예? 안 됐어가지고 우리 주파수로 순서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활성화들을 로드 트랩에서 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주파수들을 수동적인 방법처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매뉴얼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 능력이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수동화시켜주는 거예요. 스타게이트도 그렇게 되어 있대요. 스타게이트도 여는 것도 프리덤 티칭 할 때 보면 다 매뉴얼 수동으로 여는 거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는 주파수가 그거를 자연적으로 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특정 그룹만 나갈 수 있는 상태인 거야. 그게 열쇠가 있거나 카드가 있거나 그걸 뭐 코드명이 있거나 암호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은 왜 개인적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가디언들이 활성화시켜서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주파수로 활성화하는 걸 우리가 주파수를 가질 수가 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게 가디언들이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엘리멘털 정화룸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는 아직 진행 중인 그림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KDL2에서 그래서 그 정화룸들이 다 색깔들이 있대요. 근데 그걸 다 칠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5개 동굴들 이거를 제가 대신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 네, 거기로 가기 위한 5개의 특별한 출입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 도어웨이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테크닉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옆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앞에서. 안 해도 되는 거를 너무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다 얘기해줘요. 테크닉은 제가 정하는 동안에 거기에 치유 주파수를 느끼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어메이징 나오고 난리 납니다. 자기한테 너무 강력한 거였다. 근데 실제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번역하면서 그 고스란히 느꼈으니까 여러분이 주파수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번에 얻어 가셔야 돼요, 이 주파수.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떤 테크닉을 위해서도 그것들 모두에 대해 의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와, 엄청나죠? 예? 그래, 차를 운전 중이거나 모든 기계 장치들을 작동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하거나 듣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트랜스 상태로 뇌파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의식이 필요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이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활성화하면 안 된다 운전할 때. 그리고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사적인 은밀한 장소에서 이완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자기만의 은밀한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말하자면 편안하게 뒤로 젖히거나 기대어 누워 있을 만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 자세가 얼만큼 중력에 우리가 척추가 중력에 의해서 기립을 하면서 척추가 압력을 받고요. 에너지들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누웠을 때 테크닉이 훨씬 더 원활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볼 거라는 얘기인 거죠. 예? 누웠을 때 얼만큼 테크닉이 자유로워지는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이 정도 이렇게 제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에피만. 근데 누울 때 더 잘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핸드폰이 울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산만해지는 장소는 피하고 여러분이 그것들 안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 핸드폰을 꺼진 상태여야 된다. 핸드폰 다 끄고 특히 이 여행을 우리는 조금 길게 그리고 지금 그것을 꽤 오랫동안 있게 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어느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서 실제 갈 수가 있다. 한번 연결된 곳은. 예, 그것이 일어나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하는 동안 잠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주파수를 감당을 못하면 잠이 들거든요. 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막 이미 입력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의식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깨어 있는 게 좋죠. 근데 너무 깨어 있으려고 해가지고 또 이게 트랜스로 들어간 상태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뭐 인위성은 좀 그냥 빼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좀 빼고 잠이 들면 할 수 없죠. 뭐. 나중에 활성화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세션 2 에피마 확장과 뚜루아문 봉인 씨앗 머카바 파나카이 통로 활성화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이 여기 지금 자료들이 되게 러프하게 느껴지는 게 이 회사가 급을 적었던 느낌이 들어요. 손으로. 그래서 다른 매뉴얼하고 다르게 정교하지가 않은 그냥 공개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강의하기 위해서 막 쓴 느낌으로 그래서 좀 체계가 그렇습니다. 세션 2에서 오늘 밤 여러분들의 이것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3-4시간이 걸릴 거다. 전체 지금 3-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렇게 또 모래 하고 있는 거죠. 세션 2 테크닉, 에피마 심장 확장하기, 뚜루아문 개방하기, 테크닉 3 여행을 끝난 후에 말하자면 여러분을 위한 서두의 정보에서 얻기를 위해서 판판 스탠스 스텝들의 3번, 4번, 4번을 하려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데 에피마 심장을 확장하고 뚜루아문을 개방하는 겁니다. 예, 뚜루아의 출입구들 노르웨이를 개방했습니다. 예, 뚜루아 문에 계시는 리라에 대한 것이고 KDL2로 가는 겁니다. 예, 뚜루아의 출입구들의 아주 더 강력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출입구 열리고 도어 열리고 이렇게 두 단계로 KDL2에서 가르쳤던 것과 관련한 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리뷰를 볼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KDL2와 관련된 포괄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단서를 전혀 갖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KDL2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한 개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들은 일부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봉인들과 그러한 것들이 무엇과 같은지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한 리뷰를 볼 수 있고 세션 2 테크닉을 할 거고 세션은 아마도 더 짧게 할 예정이지만 길어질지도 모르고 예,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라이브 파동을 실행하는 거다. 예. 그리고 에피마 심장 확장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 주지 않았다 가디언들이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뚜루아의 문 개방하기를 할 거고 에피마 심장 확장하기를 약간 했었는데 그것은 그때 굉장히 강력한 거였고 이것이 판판테스 KDD 3의 4에서 7 스텝이다. 그래서 지금 KDD 3 판판 스텝 4에서 7을 다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텝은 다 KDD 2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전체 스텝은 찾아보시려면 KDD2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카레아 옥샤테 이제 이걸 3 하면서 복습하는 거죠. 찾아보면서 이제 옛날 거. 예, 칼레 옥샤테 봉인들 성광을 일으키기 퀀타 라타타 정렬하기 파나카이 통로 마샤 실버시아 점화하기 실버 씨앗 구현 그 다음에 퀀타 라타타 머카바 활성화하기 이게 이제 스텝 4를 할 거고 5, 6, 7 계속 이어갈 건데 예, 이거를 지금 세션 2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션 1 내용이 아닌 거야. 세션 3는 아주 큰데 이때는 뭐 이것은 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가디언들이 새로운 정보를 모두 준 것이다. KDD 3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정오에 전송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과 같다. 노르웨이 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림뿐만 아니라 계속 재생해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테크닉은 끝나지만 일요일 아침 매우 이른 시간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시간이지만 본인은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 지구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활성화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이러한 것들이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활성화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은 라이브 스트림뿐만 아니라 계속 이 플레이백 계속 재생하면서도 여전히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왜 정말 새벽까지 잠 못 자고 활성화시키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지구에서 가장 자기 꼬리가 길어진 시간에 활성화해야 되는 거. 가디언이 주는 타이밍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계속 밤새고 대기한 상태. 예, 그때부터 그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프리덤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재연결, 재진학, KDD3의 이제 새로운 자료의 이제 대표적인 게 얼스 싱크라는 거죠. 레인보우 저수지에 대해서 말하는 정보고, 이게 9일 동안 6개 도시 레인보우 실행에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주파수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무지개 주파수 활성화되는 게 우리의 완벽한 치유와 복원과 재생을 해주는 엄청난 선물이었다. 예. 9일 동안 미친 일정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노미와 써네이 주파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아래와 써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자료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죠? 아까 보신 거. 네. 그래서 논쟁의 껍질 5개 엘리멘탈, 에피머럴 오버라이드, 뚜루아 바디, 해부학. 이거를 좀 대충 봐야 되겠네요. 요거를 대충 보고 오히려 활성화를 제대로 하는 거로. 예? 그래서 타이틀 다크리버 뚜루아 바디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냥 에피마라 예? 인터페이스 층들 논쟁의 껍질 5개 엘리멘탈 층들 다크리버 전류들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크플라워가 우리의 고통을 일으켰다는 거 K 플러스 8 그다음에 노미 유전자 오버라이드가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쉴드 보면 5, 4, 3, 2, 1이잖아요. 5, 4 아름브라 네트워크에서 5, 4, 3, 2, 1인데 중간이 5, 4에 여기 손상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 템플이 5개씩 있죠. 캐세드랄이 있고 5개 캐세드랄에 5개의 또 템플을 갖고 있잖아요. 그 템플에 손상된 격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테크닉 3에서 나오는 게 이 바이올렛 실드인데 여기가 이 바이올렛 실드에서 차크라 2, 3, 4를 활성화시킵니다. 2, 3, 4.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 그린 실드의 4, 7에서 심장 차크라하고 왕관 차크라 여기를 활성화시킨 테크닉을 하거든요. 이 두 실드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실드가 지금 바이올렛 그린 실드가 공격을 받으면서 지구가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태가 빠진 건데 이 두 개를 치유하는 주파수가 누구냐면 이 3과 2야. 3과 2와 1이 콜라보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이 들어오기 전에 이 3과 2가 콜라보를 해야 돼. 화이트 실드하고, 그 다음에 블루 실드가.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게 중간에서 나오고 있는 이 K8, 노미아 이 주파수는 전체를 다 오버라이드하고 치유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중간을 활성화한다는 게 나머지 네트워크를 다 치유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지금 바이올렛 실드하고 그린 실드이기 때문에 이 테크닉 굉장히 중요하고 에메랄드 그린 활성화될 때 정말 어메이징 하다고 나와요. 그 주파수의 위험이 그러니까 엄청난 주파수를 건드린 거지 사실. 에메랄드 결정 그 엘리멘탈 정화룸에 갔을 때 막 아주 어메이징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실드 치유가 우리한테 관건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주도하고 있고 이 두 개의 결정적인 판은 이 중간 아쿠아에서 나오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사하는 테크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특별한 장소가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격자들이 활성화했던 로드 트립에서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 테크닉인 거죠. 이 아레아 지구 가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볼 것들 대성당 격자 세트들 하고 관련된 거 노르웨이는 아니고 그 장소는 어딘지 공유할 거고 물리적인 워크숍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언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가 더 주요하기 때문에 다들 팀 꾸려가지고 이동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 데리고. 아무튼 우리는 그것과 나눌 것이고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그것에 딸려있는 여행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에피마 심장을 통해서 현현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디언들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에피마 심장을 통해 현현하는 테크닉의 시작을 끝내면서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 옥탄트 주기를 볼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8년 동안 중 바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절반에 대한 거다. 우리는 옥탄트 주기 많이 봤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씨앗들, 에피메랄 물질 현현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집중이 확장되기 때문에 주파수 확장하려면 집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에피마 심장 위치 정확히 알아서 에피마로 숨을 들이쉰다 할 때 정확히 숨을 들이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을 하면 확장이 된다. 저항하는 것은 유지되고 활력을 주는 것은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B 존재하게 되면 볼 수 있다. C 대문자를 해놨습니다. 끌어당김, 행성 카르마, 그 다음에 에피마 심장, 이게 플라즈마가 새롭게 파송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드롭 더 주파수 패키지라고 써요. 프리퀀시 패키지라는 표현을. 주파수를 패키지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표현은. 플라즈마 씨앗들, 에피메랄 물질 현현을 볼 거다. 그리고 라이트 바디의 물질 현현 관점에서 물질 현현 테크닉에 대해서 보아왔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은 플라즈마 물질 현현을 다루는 시작을 특칙하는 거다. 이 차이 이해되셨어요? 지금까지 라이트 바디 물질 현현 관점에서 물질 현현 테크닉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플라즈마를 물질 현현하는 테크닉을 똑같이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확실히 다르죠? 예? 라이트 바디에서 현현하는 테크닉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플라즈마 바디를 현현하는 테크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원하는 물질 현현을 에피메랄 층들의 플라즈마 형판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다양한 층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조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입문 정도에 해당한다. 이게 플라즈마 물질 현현에. 이것들에 대해서 아직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KDDL, 제 생각에는 KDDL4에 확장할 것 같다 하면서 지금 10년째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해자 빠졌네. 네. 이 전체는 우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크리스탈 리버페일, 세이프,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승리, 트라이언프로 넘어갔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션 3 테크닉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세션 3가를 지금 제가, 그냥 보죠, 뭐. 나중에. 그래서 노미와 써네이 대성당 레인보우 저장소들로의 여행, 이거는 비디오에 링크 인할 때 여전히 사이트 활성화와 함께 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 활성화 시켜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래서 노미 유전자 활성화, 그 다음에 다크플라워 고통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에피메랄 세 번째 층의 활성화, 그리고 에피마 부채 만들고 레인보우 라운드 활성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라이드 프로젝션 하는 거, 첫 번째 날기, 퍼스트 프라이팅 하는 테크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세션 3에서 한다. 두 개의 테크닉이 있고, 하나가 레인보우 저장소들로의 여행이고,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 있다. 그래서 로드 트립에서 발견했고, 또 다른 장소가 있다. 두 개의 다른 장소들이고, 활성화하고 있었던, 이것과 연결되어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1, 2, 3가 되게 중요한 거 느껴지시죠? 지금? 세션 1, 2, 3. 우리가 함께 모으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이 워크스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미리 이게 알려주는 지시문을 워크스루라고 한답니다. 이 워크스루의 진입 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워크스루. 그래서 이 워크스루의 진입 세트를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써네이 주파수 활성화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치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4개의 엘리멘탈 바디를 완벽하게 다 치유할 수 있는 주파수가 들어오는 테크닉이다. 그래서 활성화들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거기 위로 간다. 라이브 비디오 링크들을 통해서 아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링크들은 처음으로 격자들 안으로 가져오고 있었던 주파수들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테크닉 3에서 노미 유전자 활성화를 경험할 거고, 그리고 오버라이딩 오드, 상대방보다 리드한 한 점 압도하기 이런 뜻이 있네요. 예, 오드라는 뜻이 아주 새로운 말이라 힘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 오드라고 불리는 것을 두 번째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버라이드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논쟁의 껍질 5개의 층들을 통과하며 세션 3에서 더 큰 감각의 증폭이 일어날 거고, 예, 오버라이딩은 에피마랄 3를 활성화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크플라워 고통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층 3를 구축할 거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에 다크플라워 이제 그 트럼펫 활성화 되는 거 알고 정말 15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16년 초까지 엄청난 정보만 온 게 아니죠. 정보 자체가 주파수기 때문에 주파수가 지구에 들어온 거야. 버티라고 트럼펫 펄스에 엄청난 선물인 건 느껴지죠. 그래서 에피마랄 캡슐을 구축할 거고 에피마 구체에 레인보우 라이드를 활성화하고 있을 거다, 우리는. 이때 이제, 첫 번째, 퍼스트 프라이트를 할 거다, 날 거다. 그리고 에피마랄 물질 현현, 에피마 심장 레인보우 라운드를 통해서 플라즈마 피종하기 썼네요, 파종하기. 이것은 에피마랄 물질 현현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플레이하는 방법들을 게시를 보여줄 거고, 플레이는 굉장히 뭐 상대어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을 작동하는 방법과 같은 거지만, 재밌어야 합니다예요. 그것을 플레이라고 합니다. 가보면 알겠죠? 뭔지? 플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음 이틀 동안 다루려고 하는 것들이고, 3일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 낼 수 있는지 없든지 그것을 하루에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적어도 6시간은 해야 된다는 거고 항상 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퀄리티 프로그램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개 도시들 9일 동안의 일정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일 동안 6개 도시들의 로드트립에 있었던 레인보우 실행 격자 작업이 있었다.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가보지도 않은 거 번역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름, 장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8월 28일 날 논쟁의 껍질에 부수기 참여하는 거를 테크닉을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한 거예요. 실제 지구에서 이렇게 하고 활성화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8월 28일 날 떠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워크샵을 끝내고 KDDL2를 끝내고 그때 이제 크래킹이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15년 8월 28일에서 9일 사이에 다시 페리로 독일 케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로드 트립을 위해서 페리에 차를 실어야 운전을 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로드 트립을 할 수 없었다. 28일 9일날 딱 이제 페리오 타고 넘어간 거예요, 독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케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다시 드라이브를 케일에서 독일의 무니크라고 지금 예시가 발음하는데 뮌헨 같거든요. 우리하고 반응이 달라. 뮌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무니크로 그 다음에 독일의 무니크에서 그 다음에 그로스 그 그로스 글랑너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린츠의 그린리버로 갑니다. 이 회사도 발음 굉장히 힘들어해요. 처음 가는 곳이라고.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바바리아의 베르치 테스카든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거기 이제 독수리 추락 격자들 바로 아래에 그 월츠만 뭐 케이스테인 산이 있답니다. 거기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 린즈라고 썼는데요. 린츠인지 헷갈리네요. 린츠라고 쓸까? 예? 지금 오스트리아 린츠의 그린리버에 가기 위한 거였다. 그린리버가 있대요, 물이 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로운 결과를 보기 시작한 곳이고, 가디언들이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신선한 물이 있대요. 거기 정말 에메랄드 주파수가 활성화되고 있었나. 신선한 물이었고, 주위에 실행하고 있었던 강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곳에 흥미진진한 그린 틴트가 있다. 그린색에. 엷은 색조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다르게 느껴졌고, 흥미로운 어떤 광의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리고 독수리 격자들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히틀러가 그의 여름 별장이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전 지대가 아주 매우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격자들이 있었다.
예?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유사기 1회 동안에 가디언들이 공유해 준 것으로부터 알기까지는 거기에는 진행 중인 많은 이 컬트 레벨의, 컬트가 이제 광신도 집단들이잖아요? 이 사탄 의식들 하는, 그런 레벨의 그런 아주 난해하고 추상적인 한 것들이 정말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싹했답니다. 컬트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블랙홀하고 연결을 시킨대요, 얘네들이. 그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히틀러 그 독수리 등지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여기서 깨끗한, 하고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린. 깨끗한? 정화된? 예? 예, 깨끗한, 예, 형이상학만 가리킨답니다. 형아 깨끗해. 이상한 형이상학을 통해서 이상한 대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 메타피직스 원리 체계를 가리킨다. 깨끗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이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은하수 센터의 블랙홀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파워를 목적으로 그것들,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 결국 파워라니까요. 여러분이 파워에서 밀리면 안 돼요, 진짜. 절대. 내가 지금 파워를 자꾸 써야 힘이 자라지. 내가 파워를 힘이 없는 척 하잖아요? 선택할 힘이 없다, 이게 없다. 그럼 다 쟤네한테 털리는 거지. 예? 여러분들 여기서 결국 파워게임이다. 엔드게임은 파워게임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결국 사랑을 어떻게 내가 쓰느냐의 문제고요. 집중의 문제입니다. 예? 전체를 보고 사랑을 쓰려고 하는 힘을 쓰다 보면 파워 생기는 거죠.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집에 가지 않았, 이게 좀 그런데요. 관통하고 있을 때 집에 가지 않았다. 예. 하여튼 그곳은 트립의 장소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 번역할 때 보니까. 거기 들어가지는 않았다. 예, 트립의 장소도 아니었고, 우리가 가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격자들의 섬뜩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었다. 여러분도 오싹했을 거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의 로드 트랩은 고대 시대의 다크 가든들, 어둠의 정원들을 통과하는 것과 같았다. 더 먼 고대의 역사가 아니라 이러한 지역들 안으로 레인보우 주파수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완전 지금 우리 안에 다크 플라워나 섀도우나 우리의 다크니스 어둠의 지역에다가 주파수 때려 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집 나간 탕자 또 내지는 사고 뭉치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추락한 존재들도 다 사랑하신다. 연결되죠. 거기에 주파수 먼저 때려보. 완전 패러다임 바뀌지 않아요? 그 치유를 딴 데다 더 시키는 것 같지 않지만 어디다 줘? 다크플라워에 주잖아. 그러니까 가장 추락한 존재들이 가장 큰 선물 제일 먼저 받는 거야. 그들도 사랑한다 이거죠. 여기 지금 다크가든 정화하는 주파수가 먼저 레인보우 주파수를 안착시키는 것이 일어난 거고, 8월 30일 그 지역을 통과했고 독수리 둥지 아래서 점심을 먹었고, 추락경자들 지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31일 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스위스 인터라켄 두 개의 호수 사이로 여기 아쿠아 워터들이 있어서요. 이거를 이제 다음 테크닉에 타고 쭉 여행하는 겁니다. 여기 스위스 인터라켄. 여기 주파수 활성화가 크게 돼가지고 노미아 화염들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파수 픽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써네이 주파수.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린과 워터들의 힌트였던 것을 보기 시작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위에 왜 그린 틴트 했잖아요. 그린 워터, 그린 물. 그 다음에 지금 아쿠아 워터 있죠? 아쿠아 워터들 이런 그린과 워터들에 대한 힌트를 보기 시작했던 그런 놀라운 아쿠아 워터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것으로부터 들어온 주파수들이 있었다. 세션 3를 할 때 그것에 대해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먼저 활성화시키고 테크닉 하는 거 이해됐죠, 이제? 예? 이게 가디언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드라이브 9월 1일 날 그리고 인터라켄에서 그림슬 퍼카를 통해서 이탈리아 세노비오로 코모 호수로 가서 이때 이제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었고 이때 그거 에피홈스타 선물 받았다는 거야. 9월 1일 날. 이탈리아는 보기에는 아름다운 장소였지만 격자들은 매우 매우 의심스러운 수상한 곳이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티칸이 있잖아요. 바티칸이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많은 레인보우 주파수를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추락한 존재들을 더 먼저 사랑하시죠. 예? 예, 이집트를 통해 줄곧 아래로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만 했던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레인보우 리버의 실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이탈리아 제일 먼저 선물 받았네.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이 트랩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가디언들은 단지 가서 호흡하라. 여기에 이것을 우리한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냥 호흡 닥치고 이러는 게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지금 설명해 준다도 몰라. 그냥 숨 쉬어 이러는 게 재밌죠? 네? 우리 처지도 저 이해샤 입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이게 레인보우 리버의 실행에 관한 것이었다. 그냥 설명 나중에 할 테니까 이따 호흡해. 이따 그게 이로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가디언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레인보우 주파수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을 다시 돌아볼 때 아주 유일한 것이었다. 독특한 것이었다. 재밌죠? 이해샤의 그 믿음과 헌신을 한번 느껴보세요. 계속 질문해도 그거 좀 까이는 느낌? 그냥 당장 가, 호흡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덕목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보면은 딱 뭘 내가 존경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딱 그런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공부하는 것보다 그거 읽는 재미 더 커요, 사실. 레인보우 주파수 활성화됐다. 그걸 픽업해야 됐다는 의식은 뭐 나중에 들어오는 거고 사람의 면모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태도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꿋꿋한 이해샤님 하라면 하는 이런 에너지들 여러분들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이탈리아 세노비오 그 코모 호수에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그리고 나서 코모 호수로 갔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오스트리아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가 헷갈려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드라이브 다시 인스부르크에서 다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여기 이틀 밤을 보냈는데 밤에 활성화해서 잤겠죠? 그래서 놀라웠던 것은 제가 차에 내리자마자 프랑크푸르트 그 호텔 앞 땅에서요. 그 완전히 그 경이로운 소음처럼 이게 올라갔나 봅니다. 주파수가 활성화 너무 거대하게 돼서 그걸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활성화가 연결되기 시작했고, 야, 이게 뭐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것이었고, 나쁜 것이 아니었다. 이 가디언들이 정확히 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제가 아직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지만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러한 격자들의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게 아주 리얼하게 느껴오죠? 이 번역이 좀 부족해도. 예. 그래서 9월 5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의 햄버그 비닌 넬스터호수로 갔는데 이것을 발음하는 것을 모르신답니다. 예샤님도 비닐 넬스터 호수 같은 발음이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우리가 알기에 중대한 이벤트가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식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가 거기로 안내된 이유가 있었다. 뭐 많이 비밀로 감춰진 것도 많이 있죠.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독일 햄버그에서 덴마크에 다 알보그로 이제 다시 움직여서 이때 본격적으로 노미코드에 대한 트랜스미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리컴 점점 제네틱 이렇게 따로. 그래서 노미 유전자와 유전자 코드에 대해 관한 것이었고 일부 유전자 코드 내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노미 유전자가 잠재적으로 치유 영향력과 그와 같은 것들을 발휘하는 방법들에 대한 트랜스미션 라인을 받기 시작했던 곳이 여기다 9월 6일 날 그래서 모든 장소들이 아주 흥미진진한 곳이었고 덴마크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른다.
왜 그것을. 하지만 가디언들은 주파수와 정보들이 저장된 이러한 격자들과 연결, 그 다음에 상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는 트랜스레이션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리적인 이동 아닌 것 같고요. 그 개방이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격자들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이동할 때, 예, 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1월 하려면은 이게 활성화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7일 날, 덴마크에 다시 페리를 타고, 헐스탈스에서 노르웨이 크리스티안 샌드로 가고, 다시 드라이브로, 바이킹 배경 장소로 거쳐서 오슬로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 덴마크로 다시 돌아왔고 덴마크의 헐스탈스에서 차를 타고 페리를 타고 다시 크리스티안 샌드로 가서 예, 오슬로로 다시 운전을 했고 오슬로에서 결국 뭘 했냐 대성당 3, 세 번째 예, 그러니까 여기 물 실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쿠아 계속 활성화한 거 느끼죠. 스위스 인터라켄 호수 그리고 아까 그린 워터, 아쿠아 워터 이게 지금 이 우리 블루 물 실드 블루 워터 실드 이거 활성화하느라고 더 관련된 것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슬로에 있었고 이것이 뉴라스 반도에 있었던 마지막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21일 날 끝내고 20 지금 9일 날 이거 했잖아요. 워크숍을. 그러니까 미처 일정을 다 정리도 못한 상황에서 진행을 한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지금. 손으로 막 해가지고 했던 느낌인데. 예, KDD의 3 조각들을 얻고 있었다, 우리는. 예, 그래서 몇 개, 그러니까 바로 진행한 거죠, 이거를. 몇 개의 격자 작업을 더 했어야 했고, 이러한 지역들은 노르웨이에 있었다. 와, 너무 긴박하게 흘러간 일정이었어가지고요. 시급했던 겁니다, 이 상황. 예? 그러니까, 팜하우스, 그래서 제가 불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번역이 힘든데, 막 이게 노련하게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샤가.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8일 날 또 활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팜하우스 호텔에서 자면서 세계의 끝, 예, 월드 엔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월드스 엔드 격자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펜 3로 운전해 갔다. 예, 거기 노르웨이 르야스 반도 말이에요. 르야스 반도와 관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몇 개의 격자 활성화를 했어야 했고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노르웨이진이라고 불려진 장소였다. 노르웨이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름다운 장소였고 주파수의 활성화를 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예, 이곳은 여전히 그곳의 주파수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요것들이 노르웨이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이야. 노르웨이가 정말 잘 산답니다. 인구가 800만 명, 또 뭐 엄청 적은데, 이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산답니다. 우리 얀이 거기 있는 게 든든한 거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20일 날 그래서 이 르야스 반도에서 레인보우 기둥 활성화하고 다시 오슬로로 옮겨가서 21일 날까지 매우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KDD의 3에 대한 정보를 많은 정보를 주고 있었고 가디언들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없었고 정말 일하는 여행 같은 거였다. 예, 일하러 간 거죠. 그것이 그리드 워크하러 간 거죠. 정말 빠르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작업했던 곳들의 지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세션 3와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거고 오슬로에서 출발했고 페리를 탔고 키일로 갔고 구글 지도를 그때 프린트할 수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찾기 힘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슬로에서 키일로 돌아온 라인이었는데 그 시간에 햄버그로 가지 않았고 줄곧 키일에서 뮤니크로 갔고 오스트리아 린츠로 넘어갔고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넘어갔고 이탈리아 코모호수로 갔고 그리고 나서 프랑크푸르트 햄버그로 올라오는 이 라인으로 갔고 덴마크까지 줄곧 올라와서 알버그에서 밤새 머물렀고 다시 헐스탈스에서 페리를 탔고 노르웨이로 갔고 다시 오슬로로 갔다. 이것이 이제 9일간의 여정 매우 아주 매혹적이고 황홀한 경험이었다. 예. 그리고 독일의 아우토반을 통과할 때는 운전하고 있었던 이 트립 중에 가장 재미있는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아우토반이 속도가 제한이 없는 지역이어가지고 다 미치게 달리고 있었다 모두가.
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왜 자신들은 150마일로 지켜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지역들에 갈 수 있었던 가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합법적인 곳은 어디였을까? 생각이 많아진 거 그대로 이해자 되게 솔직하죠? 예, 순수하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느리게 가니까 딴 사람 달리고 있으니까 그 상상만 해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의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이게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넘어야만 했다. 그때 굉장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 빠르게 달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늦게 달리고. 그래서 PTSD를 자신이 넘어야 했다. 그리고 재미있었다. 예, 정말 재미졌다. 예, 그래서 얀 안드레스는 정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놀라운 드라이버다. 운전을 엄청 오래 한 거죠. 정말 9일 동안에 그 말도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운전했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 끝나고 박수 쳤어요.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연결을 했어요. 화면 보고 여기 노르웨이에서 쭉 내려와서 좀 익숙해져 이제는 크리스티안 샌드로 갔다가 페리 타고 지금 헐스탈스로 넘어가서 다시 알버그 그냥 통과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게 파란색이 내려오는 선이에요. 통과되는 선. 그래서 덴마크로 들어가서 그리고 독일로 내려와서 다시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호텔 앞에서 거대한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스위스로 가는데 옆으로 무니크로 빠지잖아요. 오스트리아 걸친 겁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거기에 그린 리버 가서 활성화를 하고 그 독수리 격자들을 봤다. 그래서 다시 백해서 스위스로 와서 여기 아쿠아 워터들이 있었는데 인터라켄 호수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고 여기 이제 세노비오 호수, 코모 호수가 있다. 이 인터라켄은 스위스고요. 세노비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예? 스위스 인터라켄, 이탈리아 세노비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쿠아 워터들, 그 다음에 코모 호수들 완전히 지금 물 실드, 블루 물 실드 활성화하는 느낌 확 오죠? 예,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 어디로 갔냐면은 독일로 넘어가서 스위스 통과하고 독일 넘어가서 다시 햄버그 이 비닐 여기도 호수예요. 네스트 호수를 거쳐서 햄버그 거쳐가지고 독일 킬로 올라가서 알버그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때 이제 알버그에서 노미 유전자에 대한 트랜스미션이 시작을 했다. 덴마크에서. 왜 덴마크인지 노르웨이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 고대 격자이던가 뭐 이랬겠죠. 근데 우리가 다 정보가 없다. 왜 그런지 모른다. 지금 이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경험을 오직 믿음 하나로 하고 있는 이해샤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예, 예, 존경스러운 면모입니다. 얼마나 큰 정말 최고의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자신은 이제 약속 계약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약을 그 지키는 그 마음은 뭐겠어요? 큰 신뢰죠. 예, 큰 믿음이 있으니까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는 컨트랙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 계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고 다시 페리 타고 오슬로로 가서 대성당 3다시 대성당 3 세 번째 레아스반도 마지막 격자 작업을 했다. 이거는 완벽하게 물 실드를 활성화하는 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행성 격자에서 활성화 시켜놓고 바로 이어서 개인 테크닉으로 가져온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이게 얼스싱크라는 거야. 얼스싱크의 느낌 확 오죠? 행성 격자 활성화시키고 내 몸에 활성화시키고 연결하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K 지금 플러스 8 팩터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조금에서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가운데 여기 파나코알레타하고 판클레아 사이에 이 판클레아 이레시아 이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레이사 아름브라. 그 다음에 아레라 아름브라. 그 다음에 아레야 아름브라. 파나콜레라. 요 부분에 요 지금 팔자 모형 있잖아요. 요 팔자 플러스 8을 여기를 말한다. 크리스탈 브릿지 K8 플러스 8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왼쪽 보시면은 지금 마스터 의의 암호화 코드 있잖아요. 이게 엘리멘탈. 예?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샤달론 의뢰에 나오는 거예요. 예, 샤달론 의뢰에서 엘리멘탈 사령부 나올 때 건데 그거를 다시 지금 이 탄트리 오라티칭에 다시 가져온 거죠. 이 실드가 어떻게 여기 보이면 여러분들 색깔 제가 지정해 놓은 거 보면 맨 5번 옆에 보라색 예, 5 우리 작게 해놨네요. 엘리멘탈 예, 불, 선, 6 인디고, 선, 7 바이올렛 돼 있죠. 여기. 예. 여기가 운 에스타 타라타 뚜루아 플로우 아란다 시간 파동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팡클레아 그린 바이올렛 실드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화이트 블루 실드 해가지고 파나 코알레타 시간 파동 예, R4고 여기가 공기하고 선2 예, 공기 선2 화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만히 한참 봐야 돼요. 이 그림은. 예, 그 다음에 밑에 선3 밑에 선3 엘리멘탈 3 그 다음에 오른쪽에 AR 블루 그린 선 그린 예, 요건 나눠 놓은 거예요. 아름브라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 실드 나눠 놓은 건데 일단 이제 필요한 것만 안 해보죠. 예, 다음으로 이것은 KDDL2를 했던 걸 가져온 건데 지적하는 걸 보길 바라고 KDDL2에서 모두 충분히 보지 않았다. 그때도 이제 주고 안 본 거예요, 제대로. 응? 그래서 KDDL3에 들어오신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언가를 느꼈을 거고 프로그램의 테크닉들의 톤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한다. 예, 그래서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을 얻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 개의 매트릭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판클레아, 파나코알레타, 파나코알레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발음을 내가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코알 콜레라처럼 발음합니다. 거의 두 개가 비슷하게 들려요. 파나콜레라랑. 근데 이게 한국으로 번역을 해서 구분을 줄래니까 예, 코알레타 이렇게 한 겁니다. 발음대로. 예. 콜레타도 라로 발음해가지고 안 들려요. 콜레라인지 여러분들 대충 들으면 잘 안 들려요. 파나코알레타 이렇게 안 들렸어요. 그래서 판클레아 매트릭스와 우리의 키론틱 외부 창조계는 여기에 있고 어딘지 아시죠? 올라가시면 요거에서 설명을 안 해요.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기 스펙트럼이고 데이아트 프레인이기도 합니다. 판클레아 매트릭스의 여기 왼쪽이 데이아트 프레인이고 여러분은 여기 너머에 파나코알레타 매트릭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판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곳은 더 작은 주파수의 판클레아보다 주파수 대역마다 더 많은 퀀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원한 생명주기예요. 5431. 그러니까 해파리에서 증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파나코알레타를 가지기 위해 더 큰 파나콜레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빅 주파수. 더 큰 파나콜레라. 세 개의 매트릭스는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은 다이어그램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에피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에피 무한체, 에피 인피니텀. 네? 이 전체 세 개를 합쳐서 에피는 영원한 첫 번째 장의 지성이고 그거의 구조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줄여서 ELF, LUV 장이라고 하고 이거는 평형의 낮은 포스, 최저 통합 속도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단어들이지만 그것을 쉽게 엘프 러브라고 부른다. 이 안에 그림 띄워놓은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엘프 러브가 여기에서 주파수가 들어와서 그래요. 요거 보려고 본 거야. 핑크색. 핑크색 여기 있죠? 이 아랫부분 지적한데 테크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을 ELF 러브의 다이아몬드 영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 에이스로부터 들어오는 레인보우 주파수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여기가 아레아 주기라고 했잖아요. 8번 8이 3개잖아. 888입니다. 3개. 그래서 이 지금 위에 8에서 들어오는 여기가 아레아 지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일레시아 아름브라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레아 지구에서 들어오는 선에이 들어온 레인보우 주파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아레아 지구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하나 콜레라 매트릭스 안에 있는 지구 전체의 형판의 완수이다. 그리고 ELF, LUV의 다이아몬드 영역으로부터 주파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디언 지구, 판클레아 데이아트 플레인으로 투사하고 있을 때 미래의 미디언 지구의 데이아트 플레인,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판클레아 데이아트 플레인으로 투사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언 지구로 간다는 거는 판클레아 거기가 데이아트 플레인인데 여기에 무슨 주파수가 들어온다? 써니 주파수, 레인보우 주파수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걸 들어온다는 거죠. 가져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예, 거기 가서 미디언 지구에 가서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지구 진화의 또 다른 상태가 된다. 예, 지구 진화에 지구의 완전하고 영원한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매트릭스와 아리아 지구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 지구의 조각들 모두를 끌어당길 때 최종 이곳 파나콜레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나콜레라로 갔을 때 지구를 아레아 지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주파수들,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이곳으로부터 ELF, LUV의 다이아몬드 영역입니다. 일로 들어오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에피를 보면은 에피 거의 중첩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아, 여기에서 레인보우가 들어오고 있구나 상상할 수 있겠죠? 예,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다이아몬드 영역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주파수들은 미디어 지구를 통해서 우리 은하로, 우리 지구로 다운스텝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루트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루트.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크게 지금 다이아몬드 지역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파나콜레라 지금 예, 지금 그 다음에 파나코알레타 판클레아 요거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리라에 여기 나중에 이제 칼집이 됩니다. 이게 예, 파나카이 통로들이고 이제 대충 이제 계속 보니까 좀 보이실 거예요. LUV가 통합된 최저 단위 속도라는 게 거의 뭐 완전히 속도가 다운된다라는 거는 이 바이브레이션 스틸 포인트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에스파 타라타 빛나는 라이딩 파동 저게 에스파 타라타예요. 저 끝에 있는 저 머카바를 타야 어디로 가냐면 에피 무한체로 가는 저쪽. 예. 에스파 타라타 코드예요. 예. 제일 복잡하잖아. 예. 그걸 타면은 어디 가냐면 여기 지금 파나카 유동 파동 영역 있죠? 예?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LUV 영역까지.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조화의 영원한 스탠딩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 창조의 영원 창조의 내적 창조의 외부 창조의 모든 측면들은 통합된 상태로 지울 수 없는 상호 연결 관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떠날 수 없다. 싱크로운 거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예? 자, 우리가 에스파타라타까지 이제 그 에스파타라타 하기 전에 활성화되는 머카바가 컨타라타타. 아, 그래서 세 개의 레벨들을 또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에너지 머카바 소용돌이가 아주 복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거여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파수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 머카바 측면에서 이해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림 머카바. 최고의 머카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작게 보여주는데 매트릭스 앞에 분리해서 펼쳐 놓았습니다. 세 개의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에피이고 영원한 첫 번째 장의 지성 구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판클레아, 파나코알레타, 파나콜레라. 스펙트럼이고 에피의 장이고 에피의 장은 여기 전체에 해당하고 다이아몬드 모양에서 선 에잇 아레아 지구 플레인들이 있는 곳이다. 예, 그래서 그것들은 영원한 생명의 물질 현현의 플레인들이다. 예, 그리고 의식에 살아있는 존재 독립체들. 예, 그 conscious, 그 living being 엔티티라고 합니다. 엔티티로서 지구의 가장 높은 표현이 될 곳들입니다. 예, 또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행성입니다. 예, 우리는 이 지역으로부터 주파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주파수들이고 이 측면 파나콜레라 스펙트럼으로부터 판클레아 주파수들을 가져오기 전에 먼저 가져오는 주파수들입니다. 예, 파나콜레라부터 콜레라 스펙트럼으로부터 판클레아로 주파수를 가져오기 전에 지금 누가 움직인 거예요? 중간 K 플러스 8팩터 있죠? 예, 거기 LUV, 예? ELF, LUV 장, 그 안에서 주파수가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때가 되면 균형을 이룬다? 끝없이 추락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다. 예, 정말 신근원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어,
그래서 파나콜레라의 스펙트럼으로부터 판클레아 주파수로 가져오기 전에 먼저 가져오는 주파수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아레아 지구의 파나콜레라 스펙트럼으로부터 완전하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크리스탈 브릿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크리스탈 브릿지에 있어서 다음에 가장 강력한 주파수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여러분들이 KDDL2를 어떤 것도 보지 않았다면 더 특히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8단계 보여주고 있는 정말 빠르게 살펴볼 건데 KDDL2에서 가르쳤던 것들과 관련된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이러한 활성화들에 대한 약간의 정보만을 드리는 것이다. 네, 뚜라바디 활성화 7B 스텝의 요약인데 이게 촉진된 판판 센텐스의 활성화 일정이다. 이것은 이제 그 KDDL2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봐야 왜 이걸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문이고, 우리 얼마만큼 했죠? 잠시 쉬었다가 이거 보면서 활성화로 바로 이어가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되게 좀 많은데, 봐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